안녕하세요. HR 멘토스 이윤성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취업 역량 기본과정 시즌3 4강에서는 직무 역량 KSA와 NCS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3강에서 살펴봤던 내용 다 기억하시나요? NCS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NCS 활용법,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직무 역량에 대해서 이번 4강에서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렇게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째, NCS란 무엇인지, 두 번째, NCS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 직무 역량이란 무엇이고, 네 번째, 직무 역량 KSA란 무엇인지, 그리고 5번째는 직무별 직무 역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강 다 들으셨죠? 자, NCS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들 잊으시진 않으셨을 것 같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라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우리 요 제목이 뭐죠? 직무 역량 KSA죠. 지식, 기술, 태도. 이것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 그리고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하고요. 이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념도라는 것인데요. 표를 보시면 산업 현장에서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태도, 지식 등이 다 이렇게 한 군데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 내용을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 정리하여 지식과 기술, 태도로 묶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을 교육 훈련이나 자격, 경력, 이런 개발 등에 활용을 하게 되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인재 선발을 이제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 직무별 직무 능력을 이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직무를 탐색하거나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정해진다면 그 직무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NCS 활용 어떻게 할 것인지, 사이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사이트는요, 주소는 www.ncs.go.kr이고요. 자, 이 사이트 딱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뭔가 경력 개발, 경로라던가 NCS 학습 모듈 검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저희는 오늘 요 사이트 중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NCS 이용 가이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박스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NCS 이용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학생, 취업준비생, 기업체, 근로자, 교육훈련 기간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누군가요? 취업준비생이죠. 학생 앤드 취업준비생 적합한 능력 개발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요, 맞죠? NCS가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이용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클릭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직무 수행 능력도 확인하실 수 있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NCS 분류체계 조회하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될 텐데요. 자, 이 NCS 분류체계 조회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NCS 학습 모듈 검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모듈 검색에서 우리는 분야별 검색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될 텐데요. 자, 분야별 검색을 딱 누르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정도는 선택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학습 모듈 검색에서 분야별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영업 분야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분야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런 능력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중분류에서는 영업, 그리고 소분류에서는 일반 해외 영업, 세분류에서는 해외 영업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자,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능력 단위가 10개 이상의 능력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뭔가 이 세분류랑 능력 단위에는 이렇게 PDF 표시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다운을 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 해외 영업이 하는 일, 요 세분류 각각에 있는 것들이 해외 영업 직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파일을 다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제가 해외 영업 직무를 한번 다운을 받아 봤는데요. 어떠세요? 보니까 내용이 직무 개요가 나오죠.
해외 영업 직무 뭐 하는 일이었지? 잘 몰랐는데 이런 일을 하는구나. 직무의 정의가 일단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아래 능력 단위가 나옵니다. 능력 단위를 쫙 보시면 해외 영업이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아마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외 시장을 조사를 하고 해외 영업 상품 분석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것 또한 능력 단위별로 예를 들어 해외 시장 조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뭐 해외 시장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요게 바로 해외 시장을 조사하는 일이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는 일이어도 요 내용을 쭉 보시면 해외 영업이랑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 아마 잘 탐색하셔가지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해외 시장 조사 같은 경우도 딱 능력 단위 정의를 딱 클릭을 하시면 어떠세요? 우리 KSA 얘기 들었죠? 지식, 기술, 태도. 이 해외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한 지식은 뭐가 필요하고 기술은 뭐가 필요하고 태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까지 전부 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개 직무뿐만 아니고 지금 2개 정도의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조사 분류표를 만들어 놓으시면 추후에 이제 취업 직접 지원을 하실 때 서류 그리고 면접 전형을 준비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고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항목 또한 NCS에 존재합니다.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필요 역량,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직업기초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 NC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10개의 직업기초 능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 능력 등이 있습니다. 자, 직업 기초 능력. 여러분들이 이 직업,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업 기초 능력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영업직에는 뭐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건 뭐지? 자,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그 능력에 대한 정의 또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뭐 문서 이해 능력이라든가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가 문서 이해 능력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 문서 이해 능력은 문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획득하거나 그리고 문서 정보 이해 및 수집, 문서 정보 평가 어때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기초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에도 듣기나 일상생활의 회화 능력, 회화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라는 것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의 하위 능력, 정의, 세부 요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요소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채용을 할 때 그냥 뭐 마구잡이로 채용을 하지는 않겠죠. 자, 몇 가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인재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2가지를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공통 역량 부분을 판별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인지를 일단 먼저 살펴보는데요. 이는 기업 문화나 비전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 같은 곳, 같은 목표, 그리고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달려야 결승점에 잘 먼저 골인을 할 수 있겠죠. 기업 문화, 우리와 잘 맞는 사람인지, 비전과 잘 맞는 사람인지, 인재상이 잘 맞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요. 2번째로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지원자가 지원하는 분야의 직무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그냥 이런 직무가 있구나 라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량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역량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역량에는. 우리는 오늘은 취업에 필요한 역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역량은 총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 이렇게 2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요. 공통 역량이라는 건 어떤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역량.
예를 들어서 뭐 열정, 적극성,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직무 역량은 뭘까요? 예, 각 직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얘기를 하고요. 직무별로 반드시 갖춰야 할 직무 역량은 2개에서 3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지금 빙산 보이시나요? 아래에 있는 부분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 아마 보시게 되실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공통 역량. 우리 역량이라는 것은 태도나 인성면이 있는데요. 공통 역량은 사실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거를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렇다면 어때요? 보이는 부분을 판단을 하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보이는 부분을 여러분들 직무 역량, 즉 지식이나 기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개발하기 조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런 거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매칭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직무 역량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 얘기를 했고요. 요게 기반으로 됐을 때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고성과로 이루어진다. 요 직무 역량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기업의 공통 역량 키워드인 인재상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직무 역량 부분은 실제 그 기업의 직무 담당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 NCS가 있잖아요. 그죠? NCS 사이트를 통해서 직무 역량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하시고 그것을 개발을 하시면 되고요. 직무 역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식, 능력, 태도. 이 KSA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지식이라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 그리고 능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술들, 그리고 태도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태도. 저희 아까 전에 NCS에서 다운받은 능력 단위 하위 요소에 보면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KSA 나눠져 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에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KSA, 직무 역량을 정리하신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 2가지 정도 직무를 선택해 보시고 그 직무 역량 KSA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것들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이렇게 3가지 제가 쫙 나눠놨죠. 그리고 이것들을 잘 녹여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서 발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럼 직무 그냥 나보고 다 찾아보라고? 그러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직무별 직무 역량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총 4가지 직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직군, 직무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직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영지원 직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 직군의 인사 직무는 여러분들 무엇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발령, 이 사람을 이렇게 시스템에서 발령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전달을 해야겠죠, 구성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되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총무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직은 관리 역량과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리에 필요한 법률 지식, 여러분들 총무직에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 총무는 여러분들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직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이나 상법, 이런 법률 지식도 아셔야 되고요. 기업 자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법, 지방세 관련된 지식, 기본 회계 처리 역량이 큰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여러 업무에 대한 협의나 조정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리고 순간순간 발생하는 경영진의 요구에 대응하는 순발력과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역량이 필요하죠. 이 중에서 나는 몇 개가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매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직은 조직 내의 타 부서 및 협력업체들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소통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가 되고요. 또한 자재 내역 검토,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꼼꼼해야겠죠. 꼼꼼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수치와 통계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산수, 수학, 계산 하나도 모르겠어, 통계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구매직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가 절감 및 비용 합리화 업무를 위해서 경제사고 능력 역시 요구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무직. 자, 법무직은 여러분 어때요? 기본적인 지식이 굉장히 기반이 돼야 되겠죠. 기본적인 법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법률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학 전공 혹은 사법고시 준비 경험, 이것들이 영업의 그 업무 수행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고요. 업무 수행적 측면에서는 현업부서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사건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재무회계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시장은 여러분 어때요?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혼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석력, 그리고 상한 판단 능력이 요구가 되고요. 이에 따른 위기 대처 능력은 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을 다루는 일인 만큼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홍보직. 홍보직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광고? 홍보. 자, 홍보직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태도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업무가요, 내외부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교류하는 형태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밝고 사교적이어야겠죠. 그리고 진중한 홍보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전반의 동향에 민감해야겠죠. 우리 기업이, 우리 산업이, 우리 제품이 어떻게 어필이 될 것인가, 어떻게 홍보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기업 이미지 제고에 능동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역시 요구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영지원 직군의 마지막 경영전략 및 사업기획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활용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을 바탕으로요, 기획력 및 분석적 사고와 더불어서 외국어 독해, 그리고 회화 능력이 요구가 되고요. 또한 그 획득한 정보를 이제 그리고 이게 PT 많이 하겠죠. 문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 구사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설득력,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자, 경영지원 직군에서 제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자, 다음 제가 마케팅 영업 직군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여기에 조금 더 맞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영업 직군의 마케팅 직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우선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한 고객의 행동 양식을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근데 그 전에는 미리 이 분석 능력, 소비자를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제품을 분석하고 경쟁사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이 분석 능력이 먼저 필요하다, 논리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다양성, 창의적 사고 능력이 요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자기개발 및 지식, 함양이 필요합니다.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 역시 중요하고요. 자, 마케팅은 어때요?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개발 꾸준히 하셔야 되는 직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마케팅 직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직무의 필요 역량은 상급의 비즈니스 영어 역량이 요구가 되겠고요. 당연하죠. 그죠? 해외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어 실력뿐만 아니고요. 담당 지역, 여러분들이 맡게 될 지역의 제2 외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그 소요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해외 고객과의 접촉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문화, 뭔지 아시겠죠? 문화에 대한 이해 및 담당 아이템에 대한 전문 지식 갖춰야 되고요. 내 외부 고객과의 폭넓은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친밀감이나 적극성,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인성 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영업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직무는 여러분들 지금 급변하는 이 상황에서, 그쵸, 유통 상황이라던가 이 여러 가지 산업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이 필요하고요. 이후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이 원인을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대안으로 바이어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된 업무 부분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현장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업직은 그렇고, 그럼 영업관리를 해도 영업관리직은 어떨까요? 영업관리직은 고객관리 등 경영학적 지식, 그리고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법적 지식 및 경제학적 지식이 요구가 되고요. 기업 전체의 사업계획에 부합되는 매출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획력, 그리고 영업 관련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빨리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신속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역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 능력, 지식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고객 지향성을 가장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자, 마케팅 영업 직군 물류 유통 직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유통 직무는요, 업무 수행 시 여러 유관 부서와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류 지식은 물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또한 각종 물류 데이터를 통해서 가설을 만들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그리고 유관 부서 및 동종 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적극성 등이 요구됩니다. 자, 영업 마케팅 직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맞는 것 같으세요? 분석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 지향성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은 R&D 직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D 직군의 연구개발직 보시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제품의 동향과 그리고 기술,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전략계획 능력, 과제관리 능력 등을 갖추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또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적 발상, 그리고 끈질긴 도전 정신 요구되겠죠.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는데 결과가 안 났다고 도중에 그만두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은 R&D 직군의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직무는 어떤가요? 되게 창의적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우선 제품의 컨셉에 맞도록 그 시안들을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창의적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딱 디자인을 했다고 해서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겠죠. 의사결정권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의사결정,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생산 제조 직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관리와 기술 직무는요,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핵심 원인을 분석하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면서 또한 끊임없이 도전하는 집중력, 열정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어때요?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보다는 유관부서의 그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역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운영직 한번 보시겠는데요. 서비스 업무 그 영역의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 지식 요구되겠죠. 하지만 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고요. 서비스 마인드,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등 개인 역량에 대한 자질 역시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과의 저점에서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요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관리직. 품질관리직은 먼저 그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기본으로 하시되 전공 분야에 대한 소양이 요구됩니다. 자, 제가 생선 제조 직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전공과 관련된 것들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전공에 대한 소양뿐만 아니고요. 성실성, 리더십, 팀워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특성상 정확한 업무가 요구되기 때문에요. 치밀하고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자, IT 요새 굉장히 많이 있죠. IT 직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직군의 IT 기획직은요,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안 그리고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을 해야겠죠. IT 굉장히 기술 트렌드에 민감하죠. 이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IT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분석력이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 관리, 그리고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이렇게 PT 많이 발표하겠죠. 프레젠테이션 기술, 문서 작성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산, 웹 직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기술, 이 변화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요구가 되고요. 업무의 특성상 고객사와 의사소통이 많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 및 설득력 요구되고요. 고객관리 능력, 주도적 업무 추진력, 대안 제시, 협상력 등도 요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스템 구축 컨설팅 직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기술에 대한 이해나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력 마찬가지로 필요하고요. 대내외 이제 고객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이 많이 있겠죠. 이 업무 특성상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 조건 내에서 최상의 품질로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위기 관리 능력 또한 요구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총 5개 직군에 대한 직무를 쭉 역량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본인이 관심이 가는 직무,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역량, 이미 있는 역량 다 체크해 보셨나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필요 역량,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나는 어떤 점을 어필할 것인가 이거를 반드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함께 직무와 같이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4강 직무역량 KSA와 NCS에서는 직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 3강과 4강에서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무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뭘 아셔야 되죠? 기업.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다음 5강에서는 그 취업을 위한 기업 분석법, 요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